매니저와 한 이 거인의 어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대박 일지 다음 주 일정 확인해 봐야겠죠. 함께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추석 연휴 때문에 우리가 대박 일지를 못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 주 안 그래도 장이 좀 어려웠는데 대박 일지가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리뷰라고 이걸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번 주 뭐 대박 일지 리뷰라고 할 수 있겠죠? 대박 일지 리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지난주 리뷰가 아니라 사실 지지난주 리뷰잖아요. 대박 일지만의 네, 리뷰입니다. 지지난주 리뷰인데 일단은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때 여러분들께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서 우리가 그거를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 네, 첫 번째로 지난번 대박 일지에서 9월 6일 날 네. 무상증자로 인해서 추가 상장이 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CBI가 주당 한 3주에 추가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G2파워 같은 경우도 주당 4주 추가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신주가 상장이 되는 날 무상증자는 굉장한 호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많이 올라가니까 좋아하는데 문제는 욕심 때문에 계속 갖고 있다가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을 좀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무상증자 이후에 신주가 상장되는 날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부터 미리 차익률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 신주가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희석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인데 네. 실제로 그래서 이 두 종목 다 특히나 한 주당 3주가 들어오고 한 주당 4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식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주가 들어올 때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전에 조금 더 주식을 좀 더 비중을 줄여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을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9월 6일 화요일 날 주가를 보면요. CBI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66%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G2파워는 마이너스 8%가 넘었습니다. 월요일만 여러분들이 파셨어도 5%, 8% 손실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정을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그냥 홀딩을 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시들이나 일정들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CBA가 실제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보시면 급락이 나왔었죠. 개파락해서 상당히 많은 낙폭을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G2파워 같은 경우도 역시나 신주가 들어오는 날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일정들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꼭 대박일지 보시면서 이런 내용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박 일지만의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아, 맞죠. 하나 네. 더 남았죠. 네. 자, 바로 에이비온 보호예수에 대한 이야기였죠. 네, 이제 에이비온이 보호예수가 해제가 됐습니다. 이게 9월 8일이었어요. 목요일이었는데 이제 보호예수가 풀리면 일단은 오버행 이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잠재되어 있는 물량들이 묶여 있다가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풀리는 날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미리 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보호예수 비중이 좀 높은 종목을 갖고 있으면 미리 비중을 줄여놨다가 보호예수일 날 만약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보합권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정이 좀 소멸되고 안정화가 되면 그때 재진입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일단 리스크가 좀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비중을 축소하거나 현금화를 활용하시면 충분히 손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보호예수 해제 1거래일 후에는 2.96%가 빠졌고요. 그리고 2거래일 후에는 9.14%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복리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10%가 훌쩍 넘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직전 3거래일 전에만 여러분들이 파셨어도 충분히 이런 손실을 막을 수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정만 체크하면 역시나 이 손실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이비온 주가가요. 그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일단 특히나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에이비온 주가가 전고점에서 저항을 맞고 장대음봉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미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었고 보호예수 물량도 많이 풀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차익 매물이 계속 흘러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보호예수 풀리고 나서도 주가가 계속 폭락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일정을
일주일 전에 알아도 좀 사실 늦기도 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예탁 결정 같은 데 들어가시면은 한 달 분량을 월 말에 예를 들어서 지금이 9월이잖아요. 네. 9월 말쯤에 들어가시면은 공지사항 들어가시면 다음 달에 있는 보유에서 물량 같은 것들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활용하시고 다만 여기는 의무보유 등록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요. 나머지 뭐 자발적 보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따로 찾아보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빈틈 또 대박일지에서 또 다뤄주실 거니까 네. 그에 대한 일정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9월 19일 월요일 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일정 하나 볼 텐데요. 먼저 오늘 제가 아까 스치마 상황까지도 네. 반도체를 설명드렸어요. 근데 아직은 뭐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반도체를 육성시키자 하는 의지는 항상 강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K-칩스법이라고 해서 이미 발의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지금 반도체 특별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이걸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발의가 됐고 그다음에 K-칩스법이 심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돌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유의미한 내용들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섹터에게 좀 힘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지금 업황 자체가 돌아선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 반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를 공략하실 때는 반드시 지금 차별점이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이제 소모품 중에 소켓 관련된 것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실제 지금 업황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실적이 좀 나오는 그런 분야들을 공략하셔야지 전체적으로 그냥 반도체라고 해서 그냥 맞아요. 무작정 사시면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반도체 특별법이 이제 심의가 끝나고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사실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시설 투자할 때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하겠죠. 그러면 투자를 더 강하게 할 수 있고 투자는 결국 시장의 확대와 그리고 그에게 속해 있는 기업들의 어떤 성장을 이끌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도체 기업들에게 호재가 될 만한 내용들이 좀 여기서 나와준다라고 하면 반도체 훈풍이 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 좀 길게 보면 DDR5도 지금 개화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중국 부양책만 좀 더 나와주면서 경기가 좀 살아나게 되면 내년에는 좀 더 좋은 흐름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주가는 좀 선반영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 우려감 갖지 마시고 좀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칩스법 과연 돌파가 될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리고 하나가 또 더 있습니다. 월요일 일정 하나 더 있죠? 네. 동은하텍이 이제 월요일 날 두 가지 일정이 있어요. 일단은 추가 상장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신주인수거무사체인 BW 추가 상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당뇨학회 참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BW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추가 주식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발행 주식 총수 대비해서 1%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유럽 당뇨학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상승이 좀 이미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차익률을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디사일라이프라고 해서 이 타액이죠. 침 이런 타액을 이용해서 당뇨 당 측정을 하는 기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대표 기업 중에 하나가 이 동은아나텍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업계 최초로 이번 유럽 당뇨학회라는 아주 큰 학회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은 좀 있는데 일단 올라온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하반기를 대비하면서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니까요. 일단 이번 일정 소화하고 어느 정도 변동성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변동성이 끝나면서 다시 한번 안정화가 되면은 한번 공략해 볼 종목이니까 꾸준하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 K-칩스법과 동은아나텍 추가 상장 및 유럽 당뇨학회 참가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9월 20일 화요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화요일 첫 번째 일정을 보면요. 공모 일정이 다음 주에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인데 기존에도 제가 성일하이텍과 세비캠을 굉장히 좋게 말씀드렸었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주가가 많이 갔었단 말이죠. 이번에도 조금은 기대할 만합니다. 예상보다는 수요 측이 좀 덜 나온 종목인데 WCP예요. 수요 측에서는 좀 약간 예상보다는 좀 약간 부진했었어요. 그럼 청약 대박 날 줄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2차 전지가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폐배터리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약간 분위기가 조금 약간 식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역시나
전기차 관련된 분리막 회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분리막 매출이 100%인 순수 분리막 업체라고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대주주 지분 중에 15.58%는 의무보유로 해서 1년 6개월 정도 묶이게 되고요. 20% 가까운 물량 같은 경우는 2년 6개월이나 묶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35% 이상이 1년 반에서 2년 반까지 묶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주주가 이 회사의 어떤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안정화 그리고 성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해서 사실 HTS에서 잘 안 보이잖아요. 과거 재무제표랑 이런 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확인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규 상장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회사를 여러분들이 청약을 넣거나 또는 그 이후에 상장 이후에 베팅을 하는 거지 이걸 그냥 뉴스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상장 종목처럼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 종목도 분석을 철저히 하고 내가 베팅할지 안 할지 선별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2020년도에 영업이익 흑자전환을 하고 나서 실적 고성장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어떤 안정성과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 기대감이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표 주관사는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삼성증권이니까요. 요 세 회사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요 차트인데 재무 상태를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보시면 2022년도에 들어와서도 역시나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자, 2019년도부터 2022년도 상반기까지의 실적이 나와 있는데 매출액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역시나 2019년도에까지는 손실이었지만 2020년도에 흑자전환하면서 2021년도에 4배 이상 영업이익이 성장했던 그러네요. 기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본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회사니까요. 네.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하나 있습니다. 이날. 자, 알피바이오의 공모 청약이 있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죠. 보통 우리가 청약이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20일과 21일 날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생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가장 이 회사의 특징적인 거 IR 자료를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IR 자료 아마 보시면요. 연질 캡슐 1위 기업이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시장 점유율 1위인 회사이기도 한데요. 자, 최대주주 지분이 53.47%인데 의무 보유가 2년 6개월 동안 묶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이상의 물량이 일단은 묶인다라는 거죠. 물론 유통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도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 최대주주가 팔지 않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알피바이오도 연간 실적은 지속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2년도 올해죠. 상반기 때만 작년 전체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실적 성장을 역시나 보여주고 있는 회사고요. 대표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인데 다음 장 재무제표를 잠깐 보여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지금 영업이익이 작년에 전체 2021년도 영업이익이 5,880억 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니다. 일단은 지금 이미 작년 전체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실적만 봐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런 종목이라면 일단은 청약도 한번 우리가 진행을 해볼 수 있고 물론 청약을 낸다라고 해서 많은 주식 수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일단은 단기 시세를 한번 남겨보시는 데서 활용해 보시고 이런 좋은 정보를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처음에 상장되면 사실 변동성이 큽니다. 여기에 투자했던 단기 어떤 기관 투자자들하거나 일단 최대 주주 말고 그 이외의 주주들 같은 경우도 보호회수가 단기에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변동성이 완화되면 또 그때 한번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청약 이후에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요일에는 공모 청약이 2개나 있는 날입니다. 자, 이어서 수요일 일정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일정이 제일 많네요. 네, 수요일 일정을 한번 볼 텐데 수요일 날 일단은 NGK생명과학의 무상증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당 5주 배정 굉장히 많죠. 역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변동성을 대비해서 현금화를 좀 시키는 전략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NGK생명과학에 이어서 수요일 날 금호전기 유상증자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네. 3자 배정이기 때문에 조금 크게 뭐 걱정할 내용은 아니지만 왜 보호회수가 묶이기 때문인데 다만 이제 적자가 좀 지속되는 회사이고 일단은 불안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수적인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고 일단 유상증자 끝나고 나서 추가 상장 끝나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뭐 재지집을 고려하시는 것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수요일 날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개최가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21일부터 25일까지 킨텍스에서 진행이 되는데 최근에도 많이 우리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섹터잖아요. 그래서 방위산업이라든지 드론 그리고 도시항공 모빌리티 쪽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올지 한번 여부를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인터차 코리아가 개최가 됩니다. 역시 이거는 코엑스에서 개최가 되는데 바이어들이 약 3,000명 정도가 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미용기계라든지 화장품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부스 설치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회사들 상장 기업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BBC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되는데 일단 해제 비중이 큽니다. 30.77%니까요. 500 이슈 대비하셔서 역시나 비중 축소라든지 현금화 전략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직 마이크로가 상장 폐지가 원래 9월 8일부터 20일까지였는데 이게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원의 이야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기각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이 회사가 거의 내용이 변화 없이 또 한 번 가처분을 신청해서 다시 한번 차였습니다. 그래서 적립매매 기간이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니까요. 이 회사를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아쉽지만 상장 폐지 기간 바뀌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수요일 일정 보면은 뭐 증자와 관련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벤트 그리고 보호예수 해제, 상장 폐지 이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일정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정 한번 듣고 거기 안에서 또 궁금한 거 나중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대성 하이텍이 일단 보호예수가 해제가 됩니다. 뭐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이것도. 그런데 벌써 이제 보호예수가 풀립니다. 2차 전지 관련된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고부가 가치 기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됐던 종목이기도 한데 일단 12.63%면 그렇게 작은 물량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을 대비해서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이라면 좀 빼놓는 전략이 좀 필요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요일 전에 3일이나 기간이 좀 있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비중을 좀 줄여보시고 그때 좀 시세가 나오면 오히려 더 빨리 뺄 수 있으니까요. 시세가 나오면 그때 뭐 반등을 이용해서 오히려 빠져나오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또 한번 베팅해볼 수 있는 기업이긴 하니까요. 네. 계속적으로 관심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크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상화폐라든지 이쪽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일단은 관련주로는 당연히 우리기술 투자인데 지금 뭐 사실 긴축 우려감이 워낙 크고 지금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주식이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뭐 지금 사실 힘이 좀 없는 상태긴 하잖아요. 주식도 무서운데 가상화폐 더 무섭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일정으로 인해서 뭐 움직일 것 같지 않습니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일정은 영향력이 굉장히 적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의미를 두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은 목요일 날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는데요. 자, H&B 디자인이 22%,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22%, 바른전자가 2%, 제이스코 홀딩스가 1%입니다. 역시나 가장 비중이 20% 이상 높은 비중의 유상증자 일정이 있는 기업들이 더 약간 신경이 쓰이겠죠. 네. 하지만 제3자 배정이니까 아주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변동성은 대비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 일정 살펴봤고 마지막 금요일 일정 살펴볼까요? 네, 마지막 일정입니다. 일단 무상증자와 이제 보호예수 일정들이 몰려 있는데 아이윈 플러스의 무상증자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주당 0.3주라서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신주가 들어오기 전부터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일단은 금요일이에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월화수목 이 아이윈 플러스 주가 흐름 보시면서 좀 빠진다 싶으시면 빠르게 현금화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신주가 상장된 이후에 한번 또 제적금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공구음원 엄청난 시세가 나왔던 공구음원 다시 제자리로 왔는데 공구음원 보호예수가 해제되지만 뭐 큰 물량 역시 아닙니다. 0.9% 정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위니아이드도 보호예수가 있지만 0.4% 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보호예수 물량이 많지 않아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박일지 다음 주 일정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대박일지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또 얻으려면 어떤 영상을 봐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 그리고 뭐 교육적인 내용들이나 제가 올렸던 다양한 내용들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박철순 매니저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철순 매니저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좋은 투자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철순 매니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스치면 상한가 스페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편히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